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김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책임지지 않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문재인 현 정부를 보면서 또 이 정부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참 책임의식이 없다. 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 내가 책임이 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문제됐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과정에서 있었던 산업부의 실무자들의 행태, 이 정책의 책임자인 주무장관인 그 당시 산업부의 장관 배궁규 장관의 행태, 또 당연히 이것은 청와대 보고되어서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 혹은 수석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했느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일 수밖에 없죠. 원전을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력 공급에 있어서 주요 수단으로 쓸 거냐 말 거냐, 또 기존에 있던 원전들을 어떻게 빨리 해서 폐기해가지고 우리가 원전 없는 나라로 갈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정책, 도대체 한 정부 내에서 한 정권 오는 기간 내에 한 장관이 있는 동안에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임차도 임대도 하기 어려워지고 집을 보유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세금은 엄청나게 오르고, 이런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에 관한 정책, 또 지금 그 주무장관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꾼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고 같은 정책을 계속 쓰려면 장관을 왜 바꿉니까? 장관을 심심해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책임 있는 장관을 개각을 하고 바꿀 때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혹은 바꾸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할 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도 저도 아니면 왜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 정책을 장관을 왜 바꿉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자들이 이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정부의 책임은 결과 책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남짓밖에 안 됐죠. 집권한 지. 또 주요한 경제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과거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된 것도 과거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고 못된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정책은 현 정부, 그때 집권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부가 할 말이 아니죠. 두 번째로 정부의 책임은 정치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것이 대통령의 결정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안이라면 정치적 책임으로서 최종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집니다. 물론 그것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지지만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또 결재 과정에 있어서
이 실무자, 사무관, 과장, 국장 하는 이 실무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또 장관 혹은 청와대 비서관, 수석 비서관 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이르는 최고 책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번에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건 경제성을 검토해 봤더니 아직 폐쇄할 이유가 없다. 그 경제성 다시 조사해서 계속 낮추어라. 폐쇄해도 좋을 정도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낮춰라.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물론 이 실무자들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상 또는 공무원 도리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영혼 있는 관료가 됐겠죠. 근데 너 죽을래 하는 장관의 협박을 당하면서 참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실무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제가 그 입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동정심도 있고 이왕 그렇게 나온 김에 좀 더 강하게 자기 소신을 피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이 민간 정부가 과거의 군사 정부 때가 아니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장관 등 이 주요 책임자를 갖다가 그냥 민간의 학자들이나 민간의 전문가를 바로 발탁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늘 공무원 하던 사람들 늘공, 정부의 발탁에서 갑자기 주요 직책을 맡는 사람을 어공, 어쩌다 공무원 이렇게 속칭을 합니다만은 왜 엊그저께까지 대학에서 강의하던 교수를 참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무수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책임 있는 장관이라는 직책에 왜 갖다 앉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직업 공무원보다 출신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 조작을 해서 도저히 폐쇄를 해도 좋다는 답이 안 나오는 월성 1억 1호를 갖다 조기 폐쇄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이것이 확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 이것이 지금 감사원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담당 실무자들은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가지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람들은 그저 실무자로서 내가 하라고 했을 뿐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나서는 최고 책임자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당 일각에서는 이것은 통치행위인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거냐 하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 대통령의 물론 통치행위가 될 수가 없지만도 만약 이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그 절차가 달라져야 되죠. 예컨대 최소한도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원조를 폐기하고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온 국토가 이 태양광으로 덮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로 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단을 국민적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그래서 시시하게 실무자의 견해 경제성이 좀 더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폐기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결단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통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어야만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옛날에 약 40년 전에 정부의 과장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약 40년 전 저는 당시 지금은 간판이 내려진 경제개혁원의 원가조사과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원가조사과장이 하는 많은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 당시에는 가격에 대한 정부가 집중적인 강력한 통제를 하던 시절인데, 가격 관리의 대상이 되는 독과점 품목을 결정을 해서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정되는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가격을 절대로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정부, 주무부처와 최종적으로 경제기획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격을 움직일 수가 있는, 기업으로 봐서는 참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당시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신현확 총리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1980년도에 적용될 안을 79년 말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또 그중에는 검토는 되었으나 들어가지 않은 품목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총리의 사전 결심을 얻기 위해서 보고를 하게 됐어요. 신현학 부총리는 참 산업과 기업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경제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품목은 왜 들어갔어? 여기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가격 관리할 방법이 있는데 왜 들어갔어? 또 이 예비 품목으로 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쭉 보시다가 이 품목은 이제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야.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 가격 관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왜 이런 품목을 안 집어넣었어? 이러한 질문을 예리하게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정말 기업들이 이 품목이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이 여기 들어가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결정하겠습니까? 머리를 짜내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은 집어넣고, 설사 조금 의문이 있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는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지정할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도대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자네들 기업에서 돈 받아먹은 거 없잖아. 돈 안 받아먹으면 돼. 생각해 봐서 그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꼭 넣어야 될 품목은 넣고, 또 거기 들어가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있어서 가격 관리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빼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행정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라고 과장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못하는 바에 과장을 못하나. 이 품목은 빼. 그리고 이 품목은 집어넣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빨간 패드로 품목을 동그라미에서 어떤 거는 집어넣고 빼라는 표시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사인해 주십시오. 서슴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또 이 품목은 집어넣어 하면서 동그라미 표에서 기준, 그 해당 품목표에 집어넣는 표를 하실 때 또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가도 사인해 주십시오. 그분은 서슴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이 독과점 품목의 지정에 관한 모든 책임은 부총리 그리고 장관인 내가 앞으로 지는 거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언론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소신대로 일을 하라 하는 이런 표시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다 이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실무자가 해야 될 일, 장관이 해야 될 일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장관이 실무자가 할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는 실무자답게 자기 책임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 올리면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때로는 그걸 수정하고 때로는 보완하고 또 어떨 때는 이건 아니다 그만둬 또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와. 그건 내가 지시한 거야.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의 정부가 지속될 때 이 정부와 국민 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역사적으로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정책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갖다가 반성하면서 그 당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 그런 결정을 내렸던 데 대한 책임은 실무자는 어디까지 져야 되며 최고 책임자들은 어디까지 져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오늘의 말씀은 이 정도로 그칠까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김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